저희 팀은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책으로 발표할 대구 용계초등학교 독서 동아리 해피 투게더 손연우, 박강민, 안유나입니다. 저희는 이 책의 주인공들이 서로의 콤플렉스를 보듬으며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나가는 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친구, 그런 친구와 함께 한다면 콤플렉스가 인생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친구의 힘, The Power of One, 즉 컴플렉스를 치유해준 우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로 수많은 학생을 자살로까지 내몰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왕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등학생이 개설한 왕따 카페까지 넘쳐나고 있고 왕따의 원인으로 가해자들이 지목한 이유가 단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친구와의 참된 관계, 외모나 성적 등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 속에서 사회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수차례 함께 모여 책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였습니다. 또 공감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여 발표도 해보았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컴플렉스를 지닌 두 아이, 얼굴 빨개지는 아이 마르실렌과 재채기하는 아이 르네라토의 행복 찾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플렉스를 통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나가는 그림 이야기책으로 지은이는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마르슬랭에게도 드디어 친구가 생겼습니다. 르네라토는 마르슬랭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해주곤 하였고 마르슬랭 또한 르네라토를 위해 여러가지 운동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우정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컴플렉스를 통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어디에서고 에츄! 하고 재채기를 해대는 르네라토. 에취! 미안해. 아니 괜찮아. 난 네가 재채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라며 친구의 컴플렉스까지 사랑하는 그들의 우정에 감탄하였습니다. 르네 역시 몹시 더운 여름날 그의 친구 마르슬랭처럼 얼굴이 빨개져 버린 것에 마냥 행복해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각자가 가진 콤플렉스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좋은 점에 더 눈을 크게 떴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함께 신나는 나날을 보냈는데 이별을 맞게 됩니다. 르네라토가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절친과 헤어져 전학을 온 경험이 있는 저도 따라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르슬랭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저희 팀은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새빨간 얼굴이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여겨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낸 마르슬랭이 르네를 통해 컴플렉스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였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서로가 가진 콤플렉스를 사랑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콤플렉스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이 된 마르슬랭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끊임없이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기침 소리 덕분에 그쪽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꿈에도 그리던 라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콤플렉스를 사랑할 만하지 않나요?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주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으니까.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니 결코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는 두 친구의 우정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The Power of One, 한 친구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고 컴플렉스조차 사랑하는 위대한 우정을 쌓았던 것입니다. 저희 팀은 우정과 컴플렉스를 다룬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져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바로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음을 알고 저희 팀은 함께 모여 책도 읽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컴플렉스와 우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얼굴 빨개지는 아이와 흡사합니다. 그들 역시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상위 1%의 귀족남, 그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고 하위 1%는 가진 거라곤 건강한 신체밖에 없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와 간병인 사이로 만났지만 서로가 가진 컴플렉스를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양하다고 생각하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가진 장점에 매료되어 우정을 쌓아갑니다. 저희 팀은 이 책과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마음의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상위 1%의 귀족 남자에게 친척이 묻습니다. 왜 저런 정과 경력까지 있는 사람을 간병인으로 채용했느냐고. 그러자 그가 한 대답이 명답입니다. 바로 그거야. 그는 날 보통 사람처럼 대한다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 휴대폰까지 쥐어줘. 그들은 서로가 가진 컴플렉스보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내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친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위 1%가 한밤중에 일어나 숨쉬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하위 1%는 그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외롭다는 것을 간파하고 내가 곁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이용해 그를 번쩍 들어올린 다음 바깥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선물합니다. 저 두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서로가 좋아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표정을. 세 번째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The Power of One, 한 친구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던 장면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상위 1%가 그의 친구와 함께 다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저 장면. 상위 1%는 더 이상 과거 사고의 기억에 힘겨워하며 삶의 낙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산송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의 친구 드리스가 없었다면 지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들이 실제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아직도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또는 겉모습만 보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해버려서 좋은 친구를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들 중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봐줄 친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내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세네카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라. 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란 무엇인가요? 저희 팀원들도 친구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친구란 반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위로와 웃음이 때때로 저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란 에너지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란 내가 선택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나를 가족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번 독서 나눔 공감 PT 대회를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가슴 가득 느꼈습니다. 저희 팀원들 또한 더욱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눈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진정한 우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우정이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